네, 전국에 계신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20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박사과정 6학기 논문을 쓰고 있고요. 책도 3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아주 자주 많이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현장을 약 한 60회 정도 이상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이를테면 온라인 짜깁기 해서 어느 지역이 좋다, 어느 지역이 거품이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약간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면 또 다른 느낌 가질 수 있겠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그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도 투자를 대비해서 시리즈를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도 부동산 투자 유망지역 과연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자주 많이 가봤던 곳을 위주로 또 미래 가치가 있는 또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곳들 위주로 한번 시리즈로 유망지역, 추천지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설춘환 교수가 추천하는 첫 번째 지역은 김포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춘환 교수와 함께하는 2020년 부동산 추천지역 첫 번째, 바로 여러분 김포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김포시를 상당히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주목을 해야 될까? 잠시 후에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김포시를 추천할까? 간단한 이유들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김포시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규제가 상당히 약한 곳입니다. 대출도 많이 된다. 이를테면 1가구 1주택 2년만 보유하면 된다. 이런 혜택들이 어디에 있다? 바로 여러분 비조정 대상 지역. 자, 그러면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 2019년 9월 28일 드디어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었다. 이제 뭐 거의 서울 생활권이다, 여러분.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확충되었다. 기존에 여러분 김포시의 가장 큰 단점은 지하철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교통의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졌다. 특히 지하철역이 생기는 그런 역세권 주위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상당히 좋아졌다. 가격에 대한 상승이 있었다. 아마도 김포시의 미래 가치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김포하면 한강 신도시입니다. 여러분 한강 신도시는 어디냐면 운양, 장기, 마산, 구례, 여기가 한강 신도시. 5, 6년 전만 하더라도 한강 신도시는 미분양의 무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때요? 완벽한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 김포의 한강 신도시 적극 추천합니다. 김포시를 추천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서울과의 접근성 너무 좋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김포와 서울이 맞닿아 있는 곳, 고촌. 뭐 사실 강서구나 마포구는 차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김포와 서울과의 접근성은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얼마 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언급된 서울 5호선 연장선. 검단과 김포를 연장하는, 그래서 김포가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연장이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더불어서 이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 바로 GTX D 노선. 사실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뭐 한다고 하더라. 그래도 가격이 떠. 그런데 여러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GTX D 노선을 추후에 서부권에 한번 신설하겠다.
그 서부권의 핵심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여러분 바로 김포시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GTX D 노선 추후 폭발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여러분 파주 운정 GTX A 노선 엄청났었죠. 그로 인해서 파주 운정의 산내마을,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아이파크 가격이 상승했다라기보다는 폭등했다. GTX A 노선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자 그러면 GTX D 노선 어때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노골적으로 나온 GTX D 노선입니다. 미래가치 상당히 저는 폭발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여섯 번째는 수도권 순환선 건설 철도망 계획. 역시 이제 김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수도권에 순환선이 건설된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또 근처에 교통망이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겠다. 더불어서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망에 대해서도 호재가 있다. 제1외곽순환도로, 북층,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에서 인천까지 이런 것들이 김포에 많은 호재가 될 것 같다. 특히 이런 도로망의 IC들 근처의 땅, 공장 상당히 매력적이다. 더불어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대단히 산업단지입니다. 김포가 기본적으로 완전히 베드타운은 아니죠 여러분. 기존에 뭐 공장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자급자족 도시로 변모하는데 한강 시내폴리스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영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관계가 앞으로도 여전히 화해 무드를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한과 북한의 접경 지역들 상당히 좋다. 강화도, 김포, 파주, 철원, 고성 이런 곳들은 미래 가치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김포시를 추천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다녀온 이제 김포에 그냥 사진을 한번 되새김 또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8일 날 개통된 김포 도시철도입니다. 김포 도시철도의 개통으로 인해서 각 역세권 근처에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은 역세권 아파트 근처에 중개업자분들께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포 도시철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서울, 김포공항역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 김포공항역은 지금 현재 지하철 5호선,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에다가 김포 도시철도 지하철역 4개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소사에서 대곡선 5개. 나중에 GTX D 노선이 역시 또 김포공항역을 지나간다. 그러면 엄청난 역이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김포공항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포공항역 근처도 나쁘지 않겠다. 방화동, 마곡, 송정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가져주고요. 자, 김포공항을 떠나서 김포로 가다 보면 첫 번째 고촌역, 역세권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당히 좋죠? 뭐 상권이 아주 뭐 점잖게 형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다녀온 고촌역 근처에 바로 앞에 나대지 상당히 또 매력적이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고촌을 지나서 풍무로 갑니다. 풍무의 개발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왼쪽 편에는 이미 뭐 푸르지오, 이트레이더스 이런 것들 상당히 좋고요. 오른쪽에도 지금 나대지인데 개발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풍무역의 미래가치 상당히 좋다. 좀 더 가면 사후역, 일명 김포시청역입니다. 구도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후역입니다. 김포시청도 있고 상권도 그나마 이 중에서는 가장 좋은 상권. 좀 더 지나서 가면 걸포 북변역.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하철역 근처로는 상당히 가격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면 드디어 이제 한강 신도시를 스타팅하는 거죠. 운양역 근처에 뭐 에코파크 앞에 많은 또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포의 모든 행정타운이 꽂히기로 한 곳이 장기역. 지금 한강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평당 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장기역에 얼마 전에 다녀온 고창마을 33평 아파트가
한 3억 3천 하는 거니까 평당 한 1,000만 원. 근처에는 좀 더 새 것들은 평당 한 1,300까지 좀 봐주면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장기역에서 다음 역이 마산역. 이 4개 역 중에 가장 좀 열악한 곳이 저는 오히려 마산이 아니냐. 가장 역동성이 떨어지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인 거니까 살기는 나빠 보이지 않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이 구례역. 구례역에는 이마트가 있고 뭐 이를테면 앞에 뭐 예미지라든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구례역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뒤편에 대형 상업지역이 있다. 나이트클럽도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구례역 상권에 힘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종착역인 양촌역. 양촌역은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그냥 논밭입니다, 여러분. 좌측에 논, 오른쪽에 논. 예, 마지막으로 차량기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김포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곳들의 미래 가치는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각 지하철역 근처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나쁘지 않은 상권이라면 상가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좋겠다. 어설픈 상가는 빨대효과. 운양에서 걸포역에서 놀고 있다가 상권이 애매해. 그러면 뭐 이거 타고 쭉 빨려 들어가서 김포공항역에 롯데몰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옆에 마곡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상권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수도권 중에 김포는 어디일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김포는 여기 있는 거죠?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다, 사실상. 수도권의 그냥 끝자락입니다.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이런 라인들이다. 핵심은 여러분 당연히 서울이죠, 그죠? 서울, 그 다음에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인천시, 뭐 광명시 이런 느낌이 있다. 항상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지도를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지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포시 행정구역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 김포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부터 출발하면 고촌, 제일 가깝고 풍무, 사우, 김포본동, 장기동, 운양동, 장기본동, 마산동, 구례동, 양촌읍, 대곡면, 통진읍, 월곤면, 하성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곤면과 하성면이 거의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김포의 지도의 형태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김포의 수압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업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수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S는 강점, W는 약점, O는 기회, T는 제약, 즉 위협 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포시의 강점 뭐냐? 김포시는 양호한 자연 환경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할 수 있다. 지리적 특성으로 통일 거점 도시, 잠재력 내포하고 있다. 개발 가용 용지의 풍부로 계획적 도시 개발 가능하다. 역사 및 문화적 요소의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약점, 북한하고 붙어 있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법적 제약 요소가 가중되어 있다. 국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도시교통 처리 한계가 있다. 소규모 제조업 발달로 인한 도시경제력 약화 있다. 자연 발생적 시가지로 토지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기회 요인은 뭐냐? 신도시 등 국책 사업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 도시 기반 시설 확충으로 대도시 접근성 강화, 도시철도 개설로 대중교통체계 향상, 남북 교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회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 요소.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에 한계가 있다. 한강하구의 습지 지정으로 인한 제약이 있고, 무분별한 공장 입지에 따른 경관 파괴, 대도시 인접에 따른 외부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김포시의 수압 분석.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항상 그 부동산에 대한 수압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곳은 이제 김포시 주변 교통망 호재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유튜브 올리면서 첨부 자료로 이 자료들을 모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오셔가지고 이걸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를테면 1년 투자클럽반이나 소액실전반이 있는데 직접 현장에 가기 전에 아까 이런 모든 자료들을 한번 검토하고 현장 가서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하나씩 보거나 지역 분석을 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포의 미래가치 상당히 좋은 거죠, 여러분. 그죠? 김포 한강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원당 테리 도로 신설해서
곧바로 올림픽대로를 탈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아까 얘기한 이제 5호선의 연장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호재들이 있다 근처에. 그다음에 김포시도 좋고 검단도 좋고, 곧바로 넘어가면 일산 요 라인도 상당히 좋고, 한강 시내폴리스 요 라인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김포시의 미래 가치는 좋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김포와 관련된 자료들은 김포시청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1,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김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이게 여러분 제1 외곽순환도로잖아요. 제1 외곽순환도로 특히 김포와 서창 간에 차가 많이 막힌다. 그래서 여기를 복층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더불어서 제2 외곽순환도로 김포에서부터 인천까지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김포에서부터 인천까지 가는데 한 40, 50분 걸릴 것을 요거는 이제 한 10분, 15분만 가면 되는 거니까 엄청난 교통의 호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2 외곽순환도로가 차츰차츰 완공을 다 한다면 거점 중에 하나인 김포 도로망, 교통망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김포시만 유일하게 2030 도시기본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잠깐 보면 우리가 여러분 투자를 할 때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봐야 되는데, 김포시는 여기 보시면 핵심은 도심이 양촌도심, 한강신도시, 부도심은 김포, 풍무와 사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부도심, 통진. 그래서 트라이앵글이 여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강신도시, 풍무, 사호, 통진.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본다면 아무래도 통진보다는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고촌도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근처에 하성이나 월곶, 대곶 이런 곳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강 신도시는 아파트도 좋고, 김포 부도심도 아파트 좋고, 고촌도 아파트 좋습니다. 그런데 요런 쪽은 아파트보다는 땅이나 공장,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강 시내폴리스는 위치가 고촌역, 풍무역, 사후역, 그러니까 김포시청에서 한강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여기가 한강 시내폴리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오히려 많은 일자리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이 근처에 지하철역 라인들 상당히 좋아 보이고,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어딘가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학군이나 인프라 좋은 곳이 어디냐? 자, 풍무로 갈 거냐? 사호로 갈 거냐? 걸포 북변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한강신도시로 갈 거냐? 저는 오히려 한강신도시가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차로 10분이면 가는 거예요. 10분.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저 같으면 한강신도시. 그중에서도 운양, 장기가, 시내폴리스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매력적이겠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각 지하철역 근처에도 많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GTX D노선 들어온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라인 딱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하남 쪽에서부터 김포공항 지나서 김포까지 간다. GTX D노선. 추후에 이제 디테일한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GTX D노선은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슈, 뉴스가 나올 때 가격은 이미 한 단계 상승한다라고 하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포는 어떤 곳인가? 그냥 제가 찍었던 사진들 중에 몇 컷을 여러 번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운양역 근처입니다. 지금 이미 왼쪽에 깨끗한 오피스텔 많이 들어왔고요. 아파트, 또 상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냥 여러분 느낌을 한번 보시라고 사진 간단히 가져왔고요. 맞은편이 운양역 앞입니다. 뒤에 이제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김포 도시철도에 여기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장기의 라베니체 그 라인으로 이제 가는 물길.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운동하기도 좋고 쾌적하죠. 그 다음에 뷰도 좋고 요런 아파트 상당히 좋죠, 여러분. 지금 이쪽에 가면 근린 주택, 근린 상가들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물길을 따라서 카페촌이라든지 상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역 앞에를 한번 사진 찍은 거고요.
이런 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이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다이소 생기더라. 김포시의 행정타운은 장기역에 가장 많이 꽂힌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역 근처에 상가 거의 공실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떠한 컨텐츠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마산역입니다. 마산역에 유일하게 지하철역 게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만 있는 곳. 바로 이쪽 자이더 빌리지 쪽입니다. 이쪽은 아쉽게도 지하철 게이트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너무너무 아쉽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례의 호수공원 앞에 이런 아파트들은 상당히 뷰가 좋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이 아파트들은 역세권이 아니어서 약간 아쉽다.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가면 구례역까지는 걸어서 못해도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아쉽다. 쾌적하고 뷰는 좋지만 편리성이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례역의 앞에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앞에 금성백조의 예미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히 피가 많이 붙었습니다. 거의 1억 원 이상 붙은 것 같습니다. 입지를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케이션. 그런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금성백조의 예미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맞은편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역에 대한 편리성 상당히 좋다. 그래서 구례역 근처에 아파트 또는 상가, 오피스텔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례역 근처에 우미린 아파트 안에 조경의 모습입니다. 뭐 깔끔하죠, 여러분. 여기 이제 그 구례역의 대형 상권입니다. 지금 낮에 사진 한번 찍은 거고요. 밤에는 또 엄청나죠, 그죠? 예, 밤에 바로 이 상권이 김포 한강신도시의 최고의 상권이다. 구례 상권 근처에 나이트클럽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춘환 교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김포의 가장 핵심 상권 구례역 상권 왔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 장기, 마산, 구례 중에 핵심은 구례. 자, 여러분 먼저 구례역 상권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주위가 전부 다 구례역 상권입니다. 김포의 가장 큰 상권이죠. 운양과 장기와 마산의 모든 상권을 합친 것 정도의 볼륨이 바로 구례역 상권. 구례역만 유일하게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들어옵니다. 저 뒤에 지금 파란색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죠.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김포 하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는 구례 상권을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봐야 된다. 특히 여러분 제가 왜 밤에 왔냐? 밤에 현장 답사, 즉 임장으로 온 이유. 네, 일단 상권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는 특히 여러분 여기 좀 구례역 상권이 먹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밤에 와봐야 된다. 밤, 그 다음에 주말 이렇게 한번 와보시면 상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러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링장도 있고요, 극장도 있고, 뭐 이를테면 모텔도 있고, 노래클럽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어쨌거나 현장에 자주 와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김포의 상권은 구례역 상권 최고. 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례역까지 오는데 김포공항역에서 뭐 한 25분 정도 걸리죠. 네, 3분 배차 간격 상당히 매력적이다. 지금은 수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볼륨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점을 좀 느껴야 되는데, 네, 뒤에 다상권입니다, 여러분. 다상권. 1층들 상권, 그죠? 날씨가 조금 춥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밖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일명 야장. 지금 좀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반대편은 뒷라인. 이 뒤쪽은 이제 곧바로 뒤쪽은 곧바로 구례역으로 가는 라인입니다. 이마트 있고요. 뭐 상권하고 너무 가까운 아파트 단지는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구례역, 그 다음에 이마트 등등. 그래서 아파트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은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500만 원, 1,700만 원 정도까지도 육박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평당 한 1,100, 1,300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직접 와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상권 자체가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여러분. 시원시원하죠. 이런 상권 쉽지 않죠? 네, 대형 상권, 대형 상권에 대한 느낌 같습니다. 임장은
꼭 야간에 와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 하나 정리하고요. 상권의 볼륨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한강 신도시 중에 내가 좀 밤에 놀러 가고 싶다, 술 한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간다. 그러면 어디로? 바로 구례로 온다는 거죠. 또 구례는 나이트클럽도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현장 답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식인 코너 여러분들도 현장에 좀 자주 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와보면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는 함부로 분양은 받지는 말자. 다만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을 잘 선별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거나 일반 매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뒤편 라인이 이제 원래 그 새로 생긴 라인인 거죠. 이번에는 이마트 구례역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은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상가를 또 일반 임차할 때는 아무래도 권리금이 좀 있는 게 좋죠, 여러분. 그만큼 이제 장사에 대한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의 종류는 이제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쪽 폼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너니까 바닥 권리금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데크가 있고 바로 가는 이제 뷰티 크레딧, 유소다, 서민 오징어, 뭐 이런 데도 위치는 나빠 보이지 않네요. 구례역 근처에서 요즘에 아파트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이마트 있죠? 그 길 건너 맞은편에 예미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뭐 피가 한 1억 원 이상 붙은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고 지하철역 개통돼서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강점, 그다음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례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여러분 이마트가 있어서 편의시설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서 상당히 좋아졌다. 자, 1번 출구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분위기죠, 여러분. 그죠? 임대료 수준도 상당히 좋은 편인 거니까. 그래서 상권 자체는 상당히 볼륨이 크다라고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상권이 좋냐 안 좋냐 여부는 각층의 어떤 컨텐츠가 뭐냐라고 하는 점. 컨텐츠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먹자 골목입니다. 먹자 골목. 역시 또 가장 메인에 좋은데 여러분 KT 가시성 좋고 접근성 좋고 가게들은 공실은 거의 없습니다만 오늘 밤에는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오히려 이쪽 라인은 상당히 평온하게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가시성도 상당히 좋죠? 잘 보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라인인데 반대편 라인도 결코 나쁘지 않았는데 보시면 도로에 차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아쉽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접근성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 도로변에 차를 대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상가들한테는 약간 저는 마이너스지 않느냐.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당연히 가게는 맘만 있으면 손님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은 김포의 최고의 상권인 구례 상권, 그 다음에 나중에 김포는 장기에, 그 다음에 김포시청 사후역 근처에 조그마한 상권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오늘은 구례역 상권을 알아봤습니다. 김포 신도시에서 가장 큰 구례역 상권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점 한번 다 함께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자주 많이 와보는 그런 습관을 갖는다. 그리고 직접 몸으로 체득해야지 누가 좋다고 하니까 좋다, 누가 나쁘다고 하니까 나쁘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구례역 상권, 일단 상권 최고,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상권에 대한 임장은 야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상권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고, 그죠? 그런 점을 우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풍무동의 이마트 이트레이더스 풍무역 근처에, 그래서 풍무역의 편리성,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강점이 있다. 요거 이제 구례역 근처에 어떤 상가 앞에 음식물 처리 기계 이런 것들은 너무 아쉽다. 분양받을 때 집중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례역의 지금 김포도시철도 안의 모습입니다. 그냥 내려가자마자 바로 탑니다, 여러분. 바로 내려가자마자 좌우측 양촌으로 가는 것과 반대로 서울로 가는 그런 라인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미래, 고촌, 풍무, 사후, 걸포, 북변, 운양, 장기, 마상, 구례, 양촌
하성, 월곶, 통진, 대곶 이런 것들이 이제 김포에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김포 도시철도가 생긴 곳 근처에 아파트 상당히 매력적이다. 오피스텔도 매력적이다. 상가도 매력적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역세권이 아닌 곳들, 가령 뭐 하성이나 월곶, 통진, 대곶 이런 곳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나 공장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명과 이런 투자처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20년도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첫 번째 추천 지역 김포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서 여러분 구독과 알람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 추천 지역은 계속해서 시리즈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언젠가는 저희 구독자 외에는 못 보게 비공개로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보는 그런 지역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또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싶다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 첫 번째 추천 지역 김포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포시를 제가 추천한 이유는 저도 약 한 50회 이상 김포시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약 한 4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김포시의 발전 정말 대단하다. 4, 5년 전에 마곡을 보듯이 4, 5년 전에 김포,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 추후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좋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감하게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현장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저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기보다는 꼭 저의 얘기를 참고 삼아서 현장에 가보시고 좋은 물건, 또 가성비 좋은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투자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약간 가격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있는데 어디를 해야 될 거냐. 그럴 때는 실패하지 않는 곳. 저는 그 첫 번째 지역이 김포라고 보는 겁니다. 김포의 현재 가치 좋고요. 미래 가치도 상당히 좋다. 여러분 김포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가보시고 김포에 대한 투자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추천지역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춘환 캠퍼스.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네.